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전산 세무 1급만 계속 예상 문제를 뽑아 드렸더니 전산 세무 2급도 예상 문제 뽑아 달라 하셔서 오늘은 124회 전산 세무 2급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상 문제 뽑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채널에 들어가시면 저희 채널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요약 정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전산 세무 2급은 어쩔 수 없이 전산 회계 1급에도 포함이 되고 전산 세무 1급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군데가 같이, 그래서 세무 2급의 요약 정리가 한 곳에 없고 두 군데 나눠져 있다라는 거, 두 군데 나눠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마음은 급하실 건데 그냥 조금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 1급하고의 공통된 요약 정리로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전날 꼭 보고 가야 하는 영상, 최소한 간단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보는 요약 정리는 제가 지난 시험 대비해서 올려드린 건데, 뭐 사채라든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을 재고자산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그림으로 풀어놓은 거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가회계 반드시, 저는 원가 이론 꼭 만점 맞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여기 총정리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렇게 4개의 영상 정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산은 이제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세무 1급하고 공통된 부분. 그래서 여기에 재생 목록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게 일단 무조건 연말정산입니다. 무조건 연말정산. 그래서 21분 정리도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짧게 정리하실 수 있는 것도 해놨고, 그 다음에 부가세 부속 서류, 부가세 부속 서류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완벽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예상해 드릴 문제들도 전산세무 2급의 부가세 부분이 될 텐데, 부가세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서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자리를 머릿속으로 트레이닝을 계속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들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동안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해 주시고, 자, 본격적으로 예상 문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가세 신고서와 전자신고는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나머지 부속 서류들 중에 네, 제 예상 범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설명도 같이 하나씩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입니다. 수령명세서. 수령명세서는 일단 중요한 게 매입거래죠. 매입거래.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입력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거래가 주어지고 입력을 해라. 그런데 그중에 목욕, 이발, 미용, 입장권, 역외군송, 그러니까 뭐 KTX, 항공기 혹은 불공사유, 기업 업무 추진비나 승용차 관련,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 그 다음에 면세거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거래는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수령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삭제부터 하고, 삭제부터 하고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수령명세서 날짜 예를 들어서 04월부터 06월입니다. 뭐 지금은 여기 마감돼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입력할 데이터들 중에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을 먼저 삭제를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입니다. 발행금액 집계표는 전부 입력합니다. 얘는 우리가 전부 입력한다. 전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반드시 공급 대가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급 대가로.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라고 써져 있으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곱하기 1.1 해서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입력해 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든지 계산서 교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래에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식에서 기본적으로 과세 매출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과세 매출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과세 여기에다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으면 위에다가도 한번 써주시고 아래다가도 한 번 더 쓰고 위에다가 한번 써주시고 아래다 한 번 더 써주시고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는 계산서 계산서는 대신에 면세 매출에 해당합니다. 면세 매출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반드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입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는 면세재화를 구입해서 과세재화를 생산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적격증빙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수증 나오면 안 되는데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에서만 이 영수증이 나오더라도 제조업에서만 농어민 매입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중소제조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104분의 4, 그 다음에 106분의 6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잘 하셔야지 돼요. 공제율이 틀리면 어차피 문제에서 틀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의 지시사항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표 입력하거나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한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거니까 예정과 확정 그래서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가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고 확정 신고 시에는 과세 자료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과세 자료를 입력을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다. 자,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한번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예를 들어서 01월에서 03월이다. 그러면 뭐 공급자 F2 눌러서 조회하시고 대신에 예정 때는 여기 아랫부분을 안 채워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반드시 여기 있는 공제율 확인해 주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로 가게 되면 확정과세 기간이 되니까 확정과세 기간에는 반드시 과세표준 여기는 매출액 예정분 매출액 확정분 매출액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을 써야 되는데 이 단기 매입액 쓰실 때 반드시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확정과세 기간의 단기 매입액은 예정 플러스 확정 대신에 예정 때 신고한 금액만큼은 빼고 난 나머지 예정 공제분은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니까 단기 매입액 쓰실 땐 반드시 예정과 확정분을 합산해서 써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대손세 공제신고서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2기 확정인데 1기 때 예를 들어서 대손이 발생한 걸 놓쳤어. 그러면 이걸 2기 거에다 넣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2기에 대손이 확정된 분만 2기에다가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손 사유 확인하셔야죠. 그죠? 어음 수표의 부도는 6개월 경과해야지만 공제가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소액 채권 30만 원 이하는 6개월 이상 경과한 그 다음에 2년 이상 경과한 채권들도 부가세법에는 없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 2년 이상 경과한 것을 대손세 공제, 대손 처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가세에서도 2년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의 지시사항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면 음수로 입력하셔야지 되고 회수하게 되면 양수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양수 입력이고 회수는 음수 입력이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대손 발생은 음수고 회수는 양수로 입력한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 반드시 공급 대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시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뭐 10월부터 12월이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초 공급일, 확정일, 대손금액, 대손금액은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금액 쓰실 때 대손이 발생하면 양수로 그 다음에 회수하게 되면 음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실 때 부가세 신고서에 뭐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면 대손세 가감 여기 8번 세액란에 입력하실 건데 세액란에 입력하실 때 세액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대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손이 발생하면 음수로 그 다음에 회수하면 다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대손세 공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와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니까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상해 봤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건 우리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전자신고는 당연히 매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